나이가 들수록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민이 하나씩 생깁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고 지내지만 속으로는 자신감이 무너지고 아내와의 거리가 멀어지는 듯한 두려움이 자리 잡지요. 바로 남자의 자존심과 연결된 문제, 발기부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입 밖에 내는 순간 이미 끝났다고 느끼지만 사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몸의 신호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부끄러운 비밀이 아니라 반드시 돌봐야 할 건강의 언어입니다. 68세 은퇴한 철도 기관사 이정호 씨는 젊은 시절 수십 톤 화물을 싣고 달리던 기차처럼 강한 체력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몇 년 사이 그는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당연하게 찾아오던 신호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 곁에 누워 있으면서도 몸은 그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그는 점점 아내의 눈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 라는 체념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그의 고통은 단순히 몸이 반응하지 않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아내와의 거리가 멀어지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내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안쓰러움과 실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각방을 쓰자는 핑계를 댔습니다. 코를 심하게 곤다는 이유였지만 사실은 더 이상 무너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신가요? 말하지 못하고 혼자 삼켜온 수치심,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스스로를 탓하는 날들. 사실 이것은 특정 몇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몸의 신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부끄러운 비밀로 숨겨두는 순간 건강과 관계, 그리고 마음까지도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남성분들을 만나며 이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발기 기능 저하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관리와 돌봄이 필요한 의학적 인간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값비싼 약이나 위험한 시술만이 유일한 방법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방법은 놀라울 만큼 단순하면서도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길입니다. 화장대와 부엌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두 가지, 바로 바세린과 생강 한 방울. 이 작은 조합이 피부를 통해 몸속 작은 혈관을 깨워 다시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몸의 신호가 끊어진 전구처럼 더 이상 불이 켜지지 않는 순간 따뜻한 손길 하나가 다시 불빛을 밝힌다면 어떨까요? 저는 그 변화를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그 길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혹시 지금 제 이야기가 내 얘기 같다고 느껴지신다면 용기를 내어 이 여정을 함께 해주십시오.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다시 시작하겠다는 마음이 드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 작은 참여 하나가 바로 두 번째 청춘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침묵이 찾아오는 걸까요? 이제 그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남성분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힘이 빠진다는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큰 동맥이나 심장의 문제만 떠올리지만 실제로 발기의 힘을 좌우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가느다란 미세 혈관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혈관들이 말 그대로 탄력 있는 고무 호수처럼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며 뇌에서 신호가 오면 단번에 피가 몰려듭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이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굳어져 신호가 와도 충분한 피가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혈관을 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혈관은 좁아진 골목길, 피는 막힌 트럭. 고속도로는 멀쩡해 보여도 마지막 골목길이 막혀 있으면 화물이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없지요. 남성의 기능 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혈관이 아무리 튼튼해도 성기 주변의 미세 혈관이라는 골목길이 막히면 끝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72세 은퇴한 버스 기사 박재수 씨는 젊었을 때 누구보다 체력이 좋다고 자부했습니다. 매일 수십 명 승객을 태우고 수백 킬로미터를 달리며 지치지 않던 시절, 그는 몸에 대해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배가 조금씩 나오고 운동량이 줄어들자
어느 순간 아침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자 불안해졌습니다. 검진을 받아보니 큰 혈관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혈액 속 염증 수치와 복부 지방이 문제였습니다. 그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큰 길은 뚫려 있는데 골목길이 다 막혀 있었던 거군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째는 뱃살입니다. 복부 지방에는 아로마타제라는 효소가 많아 남성 호르몬을 갉아먹습니다. 동시에 만성염증을 만들어 혈관을 공격하지요. 둘째는 스트레스와 생활 습관입니다. 술, 담배, 불규칙한 수면은 혈관 내피를 약하게 만들고 좁아진 길을 더 쉽게 막히게 합니다. 셋째는 노화 자체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혈관벽의 탄력이 떨어지고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끼듯 딱딱해집니다. 결국 신호는 오는데 길이 막혀버려 자신도 모르게 나는 이제 끝났구나 라는 절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막힌 골목길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약이나 수술이 아니라 우리 집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방법 속에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과 함께하면서 피부라는 통로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피부는 단순한 껍질이 아니라 작은 혈관으로 직접 연결되는 문과 같습니다. 특히 성기 주변의 피부는 얇고 흡수력이 좋아 적절한 성분을 바르면 곧바로 미세 혈관에 닿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바세린과 생강입니다. 바세린은 그 자체로 약효는 없지만 강력한 밀폐막을 형성해 피부를 보호하고 함께 섞인 성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붙잡아줍니다. 쉽게 말해 화물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실어 나르는 트럭과 같습니다. 여기에 한 방울의 신선한 생강즙을 더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생강 속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따뜻한 불씨처럼 혈관을 자극해 열어줍니다. 트럭에 엔진을 단 것처럼 바세린과 만나면 피부 속 작은 혈관까지 힘차게 달려 들어가게 됩니다. 박재수 씨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일주일간 꾸준히 실천한 후 달라진 변화를 몸소 느꼈다고 했습니다. 피부에 뭔가를 바르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생각했는데 막힌 길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예전처럼 단단하지는 않아도 아침에 뭔가 다시 깨어나는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리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복잡하고 멀리 있는 방법만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평범한 재료 속에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바세린이라는 수송차에 생강이라는 엔진을 실어 피부라는 문을 통해 혈관까지 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릴 기적의 조합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좁아진 골목길 같은 혈관과 그 길을 열어줄 기적의 조합인 바세린과 생강 한 방울의 원리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단순히 바르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재료의 선택과 비율, 바르는 부위와 방법이 정확해야만 결과가 달라집니다. 작은 차이가 큰 효과를 만들고 반대로 잘못된 습관은 기대했던 변화를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 선택입니다. 바세린은 약국이나 마트,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순수 백색 바세린, 향이나 다른 첨가물이 전혀 없는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민감한 부위에 향료나 화학 성분이 섞인 제품을 바르면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세린은 약효가 있는 물질이 아니라 피부 위에 강력한 보습막을 형성하고 수분과 성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바세린은 밀폐 용기입니다. 중요한 내용물이 증발하지 않도록 꽉 닫아주는 뚜껑 같은 역할을 하지요. 다음은 생강입니다. 흔히 냉장고 속에서 오래된 생강을 꺼내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약효 성분은 자르고 갈아낸 순간부터 빠르게 산화되기 때문에 반드시 껍질이 얇고 단단한 신선한 생강을 사용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사용 직전에 강판에 갈아 즙을 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진저롤과 쇼가올 같은 유효 성분이 그대로 살아있어 따뜻한 불씨처럼 혈관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생강은 말 그대로 불씨입니다. 꺼져가던 엔진에 다시 불꽃을 붙이는 작은 불씨 한 점이 몸속 깊은 곳까지 온기를 전해줍니다. 이제 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욕심을 부려 많은 양을 쓰면 더 큰 효과가 날 것 같지만 오히려 부작용만 키울 수 있습니다. 바세린은 쌀 한 톨 크기 정도만, 그리고 그 위에 생강즙은 오직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됩니다. 2방울, 3방울을 쓰면 피부가 화끈거리거나 붉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금물입니다. 작은 한 방울이야말로 혈관을 깨우는 황금 비율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어떻게 발라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성기 자체에 직접 바르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오히려 자극만 주고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합니다. 핵심은 성기를 둘러싼 주변부의 혈관을 깨워 전체 흐름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부위는 5곳입니다. 첫째, 허벅지 안쪽입니다. 큰 혈관이 지나가는 자리로 이곳을 자극하면 하체 전체로 피가 원활하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둘째, 사타구니입니다. 혈관이 모여드는 교차로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 부위를 풀어주면 길이 확 열리게 됩니다. 셋째, 아랫배, 즉 단전 부위입니다. 기운이 모이는 자리로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속부터 따뜻해집니다. 넷째, 허리입니다. 신장과 연결된 중요한 부위로 양손으로 허리를 감싸듯 문지르면 전신의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다섯째, 엉덩이입니다. 좌골 주변을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면 혈류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바닥에 바세린 쌀 한 톨 크기를 덜고 준비한 생강즙 한 방울을 떨어뜨린 뒤 양손을 비벼 천으로 녹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5부위에 각각 부드럽게 1-2분씩 마사지하듯 펴 바르시면 됩니다. 전체 시간은 약 5분이면 충분합니다. 강하게 문지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따뜻하게 내 몸을 어루만진다는 마음으로 접근할 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엔 반신반의하지만 일주일 정도만 꾸준히 실천하면 피부에 뭔가가 스며들면서 안쪽이 달라지는 느낌을 체감했다고 말합니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서서히 막힌 길을 풀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바세린은 길을 매끄럽게 정리하는 포장도로, 생강은 멈춰 있던 길을 열어주는 초록불 신호등입니다. 도로가 정리되고 신호등이 켜지면 막혀있던 혈류가 다시 원활하게 흘러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중요한 것은 욕심내지 않고 정확한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세린과 생강의 조합은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올바른 사용법과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기대했던 효과는커녕 오히려 불편과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에서는 꼭 기억해야 할 안전의 원칙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62세 자영업을 하시는 최강호 씨를 기억합니다. 그는 주변에서 이 방법을 듣고 바로 따라 해보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바세린을 듬뿍 짜내고 생강즙도 2-3방울이나 넣어버린 것이지요. 처음에는 뜨겁고 화끈한 느낌이 들어 아, 효과가 있구나 하고 기뻐했지만 이틀이 지나자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고 따끔거림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피부과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고 해서 열심히 해봤는데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경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과유불급, 약도 독도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피부 테스트입니다. 모든 사람의 피부 반응은 다릅니다. 특히 알레르기나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팔 안쪽처럼 연한 피부의 동전 크기만큼 소량을 발라보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켜보셔야 합니다. 만약 붉어지거나 가렵거나 따갑다면 이 방법은 맞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면 작은 자극이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상처 부위에는 절대 바르지 말 것입니다. 피부에 작은 상처나 염증이 있을 때 생강의 성분이 직접 닿으면 심한 통증과 염증 악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피부가 건강한 상태에서만 시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성기 자체에는 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직접적인 자극이 아닙니다. 성기 주변의 큰 혈관과 연결된 부위, 즉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 아랫배, 허리,
엉덩이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혈류를 깨우는 것입니다. 성기 자체에 직접 바르면 예민한 부위에 과도한 자극이 가해져 통증이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정확한 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생강즙은 반드시 한 방울만 사용해야 합니다. 욕심을 내어 2방울, 3방울을 더한다고 효과가 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끈거림과 피부 손상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바세린도 쌀 한 톨 정도면 충분합니다. 적을 것 같아도 부드럽게 녹여 바르면 넉넉하게 퍼집니다. 마지막으로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피부가 붉게 변하거나 가려움, 따가움이 지속된다면 무리하게 계속 사용하지 말고 바로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은 언제나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안전하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강호 씨도 결국 올바른 방법을 배운 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피부 테스트를 거치고 정확한 비율을 지키며 성기 주변부에만 부드럽게 마사지했습니다. 한 달 후 그는 이제는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몸이 가볍고 따뜻해졌다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못된 사용이 독이 되었다면 올바른 사용은 약이 된 셈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기본 원칙을 무시한 채 무작정 따라하는 것은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해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원칙을 지키며 실천한다면 작은 습관이 평생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조합의 효과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바로 따뜻함입니다. 다음에서는 온기가 어떻게 혈관을 깨우고 효과를 배가시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얼어붙은 수도관에 따뜻한 물을 붓는 것처럼. 겨울철에 꽁꽁 언 수도관은 아무리 세게 틀어도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물을 살짝 부어주면 금세 얼음이 녹으며 다시 물길이 열리죠. 우리 몸의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갑게 굳어있는 혈관은 쉽게 열리지 않지만 온기를 더해주면 부드럽게 풀리며 피가 원활하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온기를 더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안전한 방법이 바로 따뜻한 수건 찜질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바세린과 생강을 바른 뒤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꼭 짜냅니다. 그리고 마사지한 부위 위에 5분 정도 조용히 올려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온도입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기분 좋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뜨겁게 하면 오히려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피부의 모공은 활짝 열리고 생강의 유효 성분은 피부 깊숙이 더 빠르게 스며듭니다. 동시에 온기 자체가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바세린과 생강의 작용이 2배 이상 강력해집니다. 몸은 편안히 이완되고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함께 얻게 되지요. 온찜질은 단순히 약효를 높이는 보조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따뜻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찜질 후 피부가 한층 부드러워지고 몸이 편안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작은 따뜻함이 일체감 혈관뿐 아니라 마음의 긴장까지 녹여내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바세린과 생강의 황금 조합은 훌륭한 시작이지만 따뜻함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마치 얼어붙은 수도관에 따뜻한 물을 붓는 순간 물길이 터지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온기를 통해 막혀있던 길이 열리고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하지만 따뜻하게만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 안에서 끊임없이 힘을 갉아먹는 진짜 원수, 뱃살입니다. 64세 은퇴한 은행원 오승철 씨는 평생 동안 규칙적인 생활과 안정적인 직장 덕분에 건강에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운동량이 줄고 회식이나 모임 대신 집에서 잦은 야식으로 생활 패턴이 무너지면서 배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라고 말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몸이 무겁고 자신감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부 생활에서 예전 같지 않음을 깨달으며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검진 결과 큰 질병은 없었지만 복부 지방 수치가 높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눈에 띄게 낮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오승철 씨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뱃살은 호르몬을 훔치는 도둑입니다. 복부 지방에는 아로마타제라는 효소가 다량 존재합니다. 이 효소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즉, 뱃살이 많을수록 몸속의 남성 호르몬은 점점 줄어들고 활력은 빠르게 사라지는 것이지요. 남성으로서의 기초 체력이 무너지고 자신감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복부 지방은 단순한 지방 덩어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염증 물질을 분비하는 작은 독소 공장입니다. 이 염증 물질은 혈관을 공격하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우리가 힘겹게 열어놓은 미세 혈관을 다시 막아버립니다. 결국 몸은 늘 피곤하고 아침 신호는 사라지며 부부 관계에서도 거리감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윗몸 일으키기를 수백 개씩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첫째, 식사 조절입니다. 늦은 밤 야식과 과도한 탄수화물은 뱃살의 주범입니다. 밥이나 빵, 면 같은 탄수화물은 줄이고 대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선, 두부, 달걀, 살코기 같은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체지방을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늘어나면 가만히 있어도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해 뱃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를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무리하고 늦은 밤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몸은 에너지원으로 지방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성장 호르몬도 이 시간에 분비되어 복부 지방 분해를 도와줍니다. 셋째, 적절한 운동입니다. 무리한 근력 운동보다는 가볍게 빠르게 걷기, 계단 오르기 같은 활동을 하루 30분 정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전신의 대사 기능을 활성화하여 뱃살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오승철 씨도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작은 습관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야식을 끊고 저녁을 조금 일찍 먹고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는 것부터 실천했습니다. 3달 뒤 그는 몸무게가 5kg 줄었고 허리 둘레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활력이 회복되고 부부 관계에서도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 들여 약을 먹는 것보다 습관 하나 바꾸는 게 훨씬 큰 힘이 되네요. 뱃살은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자의 호르몬을 훔쳐가고 혈관을 막아버리는 교묘한 도둑입니다. 그러나 생활 습관이라는 무기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식사, 운동,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은 결국 다시 자신감을 되찾는 열쇠가 됩니다. 뱃살이라는 교묘한 도둑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식습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몸을 실제로 움직이고 호흡을 바로잡는 생활 습관이 함께할 때 비로소 활력의 토대가 완성됩니다. 첫 번째는 걷기입니다. 걷기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운동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어디서든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30분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하체 근육이 자극되고 심장이 활발히 뛰며 온몸으로 혈액이 원활히 돌기 시작합니다. 좁아졌던 혈관은 마치 먼지가 쌓인 복도를 청소하듯 깨끗하게 정리되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특히 하체의 큰 근육들이 혈액을 위로 끌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발기력과 직결되는 혈류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호흡입니다. 많은 분들이 숨 쉬는 것을 그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로만 여기지만 사실 호흡은 우리 몸의 상태와 직결된 강력한 도구입니다. 스트레스와 긴장이 쌓이면 호흡은 짧고 얕아집니다. 이때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혈관은 수축하고 몸과 마음은 점점 더 경직됩니다. 반대로 깊고 느린 호흡은 부교감신경, 즉 미주신경을 자극해 몸을 이완시키고 혈관을 열어줍니다. 저는 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호흡은 몸과 마음을 잇는 다리. 이 다리가 튼튼해야 육체와 정신이 서로를 지탱하며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한 교사 정민호 씨, 60세는 은퇴 직후 불면증과 무기력에 시달렸습니다. 낮에는 소파에만 앉아있고 밤에는 뒤척이며 아내와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하루 30분 걷기와 아침, 저녁에 10분씩 깊은 복식 호흡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간단한 걸로 될까요? 라며 의심했지만 2달 뒤 그는 환한 얼굴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걷기 시작하니 몸이 따뜻해지고 밤에 깊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호흡을 하며 마음이 차분해지니 아내와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다시 살아난 활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걷기는 혈관의 길을 청소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 호흡은 긴장된 마음을 풀어주는 다리입니다. 2가지가 함께 할 때 몸과 마음은 동시에 회복되며 잃어버린 자신감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매일 30분 걷기와 10분 호흡은 결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이어갈 때 그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그럼 실제로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은 어떤 변화를 경험했을까요? 다음에서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66세 은퇴한 공무원 윤태호 씨입니다. 윤 씨는 은퇴 후 규칙적인 출근길이 사라지면서 생활이 느슨해졌습니다. 배가 불러오고 예전에는 당연했던 아침의 신호가 어느 날부터인가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2달, 3달이 지나도 변화가 없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멀어지고 자신감은 점점 더 꺾였습니다. 나는 이제 남자로서 끝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우연히 저와 상담을 나누게 되었고 저는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습니다. 바세린 한 톨과 생강 한 방울, 온찜질 5분, 저녁 식사 조절, 매일 30분 걷기, 그리고 10분 깊은 호흡. 그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어색했습니다. 수건을 덮고 앉아있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약속을 지키듯 매일 실천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밤에 깊게 잠드는 날이 늘어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덜 무겁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비로소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1달이 되었을 때 그는 오랜만에 발기부전의 침묵을 깨고 아침 신호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크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찾아와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마치 잠든 나무가 다시 꽃을 피우듯 제 몸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기쁨을 넘어선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2달째, 그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뱃살이 조금 줄었고 혈액 검사에서도 염증 수치가 내려갔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눈을 피하던 2사람이 이제는 저녁 산책을 함께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윤 씨는 아내와 손을 잡고 걷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이제야 알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물리적 거리뿐 아니라 마음의 거리까지 줄어든 것입니다. 3달이 되자 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신감 있는 표정, 또렷한 목소리, 그리고 아침마다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변화가 그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내 역시 변화를 느끼며 더욱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2사람은 예전보다 더 깊은 친밀함을 나누며 새로운 부부의 시간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윤태호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꾸준히 실천한 작은 습관들이 쌓여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매일의 관리와 사랑을 받으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잠든 나무가 봄을 맞아 다시 꽃을 피우듯 우리의 몸도 다시 활짝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윤 씨처럼 두려움과 체념 속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해 변화를 만들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느끼는 문제는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성기 주변의 미세 혈관, 즉 아주 작은 길들이 막히는 것입니다. 이 길이 막히면 아무리 몸 전체가 건강해도 가장 중요한 곳에 피가 닿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길을 조금씩 열어주면 몸은 정직하게 응답합니다. 그 길을 열기 위한 방법은 거창한 수술이나 비싼 약이 아닙니다. 바세린 한 톨과 생강 한 방울, 그리고 따뜻한 찜질, 규칙적인 생활 습관, 호흡과 걷기 같은 작은 실천들입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꺼져 있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듯 우리의 몸도 서서히 깨어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작은 불씨가 꺼진 화로를 다시 드듯, 작은 불씨 하나가 화로 전체를 따뜻하게 하듯, 사소해 보이는 실천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의심합니다. 정말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될까? 하지만 실제로 실천한 분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몸이 가벼워졌다. 잠이 깊어졌다. 아침이 달라졌다. 아내와의 대화가 늘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습관이 만들어내는 큰 기적입니다. 이 변화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은 단순히 건강의 회복만이 아닙니다. 자신감입니다. 남자로서의 자신감을 되찾는 순간 삶의 태도 전체가 달라집니다. 목소리에 힘이 생기고 어깨가 펴지고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아내와의 친밀함도 다시 살아나고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강해집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을 어떻게 돌보느냐가 진짜 열쇠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통해 단 한 가지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여전히 살아있고 언제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힘을 믿고 작은 습관으로 불씨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 5분의 마사지, 30분의 걷기, 10분의 호흡, 그리고 식습관의 작은 변화. 그것만으로도 내일 아침은 오늘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기부전으로 잃어버린 자신감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을 체념 속에 보내실 건가요? 아니면 두 번째 청춘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했다는 마음이 드셨다면 댓글로 짧게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더 많은 분들께 건강과 희망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은 교육적 목적이며 건강과 관계 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